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기출해도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보는 눈을 좀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들이 다 객관식 사지선다 또는 이제 일부 시험은 오지선다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관식보다는 객관식 시험이 훨씬 많죠. 여러분들이 뭐 요약 노트다 아니면 뭐 기출 해독이다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봅니다. 근데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기출 해독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도를 모의고사 강의를 해보면은, 강의를 하기 전에 퀵시트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런 거 주의하세요 설명을 했는데도 그 내용이 바로 시험을 보면은,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못 맞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다시 말씀을 해드리면은 웃어요. 자, 본인도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이고 봤는데 아이고 여기 문제를 못 풀었구나.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보는 눈이 없으면 생각보다 문제를 잘 풀어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눈을 좀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요. 처음 공부할 때야 뭐 그냥 일단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지만, 뒤로 갈수록 문제 실전 연습을 할수록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읽어주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고등학생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거,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거 잘 보고 풀어라, 뭐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도 잘 못 풀고 읽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야. 실제로 현실에서는 보는 눈을 좀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제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객관식 문제 유형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두 개냐? 여러분, 옳고 그른 선지를 구분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찾아라, 아니면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찾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뭐인 것은, 뭐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식으로 뭐뭐인 것은, 네, 이렇게 문제에서 뭔가 설명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뭔가 찾는, 이런 식으로 두 개로 크게 대별됩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가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만든 문제인데, 다음 중 포유류와 조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지문의 옳고 그름을 찾아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사례 보시면 다음 중 포유류인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인 것은 뭐, 여기서 문제를 해석해서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을 가서 보시면은, 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 문제의 첫 번째 요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적절한 걸 찾는 거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냐. 요거밖에 여러분이 지금 꺼내야 될 게 없습니다. 이 시험, 이 지문 문제, 이 지문 들어가기 전에 문제에서 묻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적절한 걸 찾는 거냐,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냐, 요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 읽어주시면 지문 바로 읽어가면 돼요. 그래서 포유류의 예를 원숭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지문 하나하나의 OX를 여러분이 판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O인가, 이게 X인가, 이게 O인가, X인가, 이게 O인가, X인가. 여러분들이 판별하는 거예요. 그렇지, 원숭이는 포유류지. 그래, O. 좋아, O. 조류는 비둘기. 오케이. 포유류는, 그치, 새끼에게 적을 먹이는 게 포유류지. 오, 이건 다 맞는 지문이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옳고 그름의 지문을 독립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조류는 알을 낳는데, 조류는 알을 낳지 않는다. 이게 틀렸구나 해서 뭡니까? 답은 4번이 되는,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비근한 예로 보시면은, 이게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였거든요. 전 구간의 변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요런 문제가 그런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각각의 지문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의 OX를 판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요. 각각의 지문을.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옳은 걸 찾는 거냐,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냐만 여러분이 체크하고, 나머지는 바로 지문을 들어가가지고 그 정보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는 문제에서 별로 얻을 게 없어요. 앞에. 그런데 반면에 2번 유형은 다릅니다.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길든 짧든.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힌트를 싹 얻고 지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도대체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1번, 2번, 3번, 4번 지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를 모르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적절하냐 아는 거냐 찾고 가면 돼. 그냥 바로 지문 들어가면 돼. 하지만 요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2번 유형 같은 문제 같은 보시면 다음 중 포유류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건 뭐니까 포유류가 아닌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유류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제대로 안 보고 들어가면은 이런 문제들은 헤매요 안에서. 이걸 지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답을 찾고 있는 건가? 무엇을 찾고 있는 건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포유류, 포유류 아닌 거. 그러면은 뭐 파충류, 조류 같은 게 나오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포유류가 3개 있고 조류나 파충류 같은 게 하나 들어가서 오답을 구성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무엇을 묻는지를 좀 더 길게 시간을 써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냐만 체크하고 빨리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어느 유형인지부터 먼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머리에서 바로. 이런 거는 어렵지 않죠. 바로 보면은 한 줄만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밑에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국가 7급 인사조직론에 나오는 문제였는데 지금 문제를 풀 필요는 없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런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 2번 유형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들어가. 다 좋은 내용이야. 뭐 그런 게 없어요. 다 좋은 내용이라니까. 다 좋은 내용. 품위를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직무상 명령 복종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거. 그러면은 3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1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나와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유형은 이 지문 제대로 안 읽고 바로 지문에 들어가면은 문제 답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읽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여기에 시간을 많이 배분해야 되는 문제냐, 아니면은 그냥 옳은 거 찾는지 옳지 않은 거 찾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풀어야 되느냐, 요거 먼저 구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구분 못해서 틀린 사람 숱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 쉬운 예로 들어놓으니까 여러분 쉬워 보이죠? 문제 풀어보세요. 실제로 문제 풀어보시면은 여러분 이런 문제 틀려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오픈 카톡방에서 문제 풀어보면은 여기 문제 제대로 안 읽고 들어가가지고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키워드. 네, 두 번째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떠올려 주셔야 돼요. 일단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유류와 조류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봤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거를, 포유류에 대해서 공부한 거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내가 포유류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했는가? 네, 아까 뭐 정부간의 변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은 정부간의 변천?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얘기네. 딱 쓱 보니까 그럼 내가 큰 정부, 작은 정부에서 무슨 공부를 했던가를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유류다 하면은 원숭이 같은 게 포유류라고 배웠는데 새끼를 낳는다라고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떠올려 주시면서 이거를 이제 포유류의 조류는 비둘기 닭이고 알을 낳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 키워드, 내가 여기 포유류와 조류에 대해서 물어봤다, 정부원의 변천에 대해 물어봤다,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 물어봤다 라고 딱 이 문제를 읽는 순간, 여러분은 그쪽에 있는 내용이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내용이 나왔다 하면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의 의무, 13대 의무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를 연결을 해서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뭡니까? 주소 찾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주소 찾기. 주소란 찾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리한 책, 뭐 예를 들어 요약 노트로 정리를 했다, 또는 뭐 퀵시트로 정리를 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내가 서브 노트를 만들었다 했을 때 이 정리한 책에서 책의 위치, 범위, 예를 들어 정부 간의 변천이다 라고 하면은 정부 간의 변천은 앞부분에서 봤는데 위치가 생각나줘야 됩니다. 앞부분에 봐서 내가 거기서 정부 간의 변천과 관련해서 큰 정부, 작은 정부에서 행정국가, 레이거노믹스, 뭐 그 다음에 뭐 뉴딜 정책 이런 걸 배웠는데 생각나줘야 돼요. 이 두 번째입니다. 딱 주소 찾기라고 해요.
뭐 마찬가지예요.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부관이다 하면은 부관 여러분이 공부했던 정리했던 내용 그 페이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방향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포인트들이 기억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 닭이 조류지 이러면서 알을 낳지 이런 생각하면서 봐야지 알 낳지 않다 그러니까 틀렸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키워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시험에서는 이 방향성을 물어봐요. 방향성. 예를 들어 조류는 알. 여러분 조류 알이 기억이 났어요. 조류 알 뭐 할 건데 알을 낳는 거냐 낳지 않는 거냐. 네 이거예요. 네 낳냐 안 낳냐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바꾸는 거야. 이게 뭐냐 방향성이라는 건 결국적으로 뭐냐면 변형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형 포인트. 문제에서는 결국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어떤 부분을 변형할 겁니다. 네, 변형 포인트가 있어요. 그 변형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돼요. 조류는 알을 낳지 않는다. 여기서 바꾸는 건 뭐냐? 낳지 않는다냐, 낳는다냐는 거지. 이게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여기를 딱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지문 문제 같은 경우에 답이 이거였는데 4번이었는데 보시면 하이에크는 그래 큰 정부 강조냐 비판이냐 요걸 묻는 거야. 하이에크는 큰 정부를 어떻게 했냐 방향성이야 강조한 거야 아니면은 비판하는 입장이었느냐 다른 거죠. 둘 개는 중시했느냐 경시했느냐 강조했느냐 비판했느냐. 여기서 뭡니까 이 사람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요걸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 그 다음에 했냐 안 했냐, 어느 쪽이냐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실 때 이 방향성에 집중하셔야 돼요. 요 밑에 사례가 국회 8급 행정안 문제인데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질문하신 분들 요거 질문하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할 때 다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과학의 적실성에 대한 논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적실성은 신행정학에서 봤다는 거예요. 신행정학. 네. 그래서 이거 신행정학 지문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적실성 보고 신행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아닐까요? 신행정은 적실성을 중시했죠. 중요시 여겼지. 강조했죠. 신행정학은 적실성을 중시했고 여기는 뭐라 적혀 있습니까? 행정과학이라는 거를 일단 꾸며놨고 논쟁이에요. 논쟁. 중시한 게 아니라 논쟁이에요. 완전 다른 방향이죠. 그래서 행정과학에 대해서 행정과학의 현실 적합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서로 설랑설레했다. 행정과학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행태론이지. 행태론. 그래서 중시했다. 적실성. 그래서 이거 질문할 때 적실성은 신행정학인데 왜 이게 신행정이 아니고 왜 행태론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 뭡니까? 여러분 키워드는 기억을 했어 이 사람이. 이런 분은 신행정학의 적실성이라는 거는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 못했습니까? 방향성을 기억을 못한 거야. 논쟁이냐 중시냐. 네. 네, 이거를 기억을 못하신 거야. 이분은. 객관식에서 중요시 하는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빨리 이 문제를 읽는데 여기 앞에 있는 초단 문제를 읽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빨리 지문으로 옳고 그름 각각의 지문은 정오 판단하는데 먼저 들어갈 것이냐 이런 거를 먼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읽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1번 같은 거는 그냥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라는 것만 판단을 하고 바로 1번, 2번, 3번, 4번 지문의 정오 판단을 각각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 유형을 빠르게 구분하시고 두 번째는 뭐다? 어디서 이것이 출제되었느냐? 주소 찾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유리를 물어본 거였구나? 그러면 내가 포유리를 어디서 공부했더라? 어디 몇 페이지에서 내가 정리한 몇 페이지에서 공부를 했던데 이걸 생각하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그 파트를 리마인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한 내용과 이 지문을 바로 매치시켜주는 머릿속에서 매치시켜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변형 포인트예요. 변형 포인트. 방향성을 주로 바꿉니다. 경시하냐 중시하냐 뭐 했냐 안 했냐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의무냐 아니면 그냥 활용 가능한 거냐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 방향성
이 포인트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능력을 키울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왜 틀리느냐? 이 세 가지를 못 보는 거지. 왜 시험장에서 급하거든. 마음이 급하고 당황스럽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빨리 캐치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런 세 가지를 보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맞추고 문제를 보는 연습을 자주 하신다면은, 자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어요.